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5일 새벽 2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요직에 있었습니다. 미국 CIA 부장을 하다가 2018년에 국무장관으로 발탁이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김정은과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씨가 최근에 회고록을 썼습니다. 회고록 제목은 한치도 양보하지 말라. Never give an inch. 한치도 양보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 싸우다라는 부제가 붙은 회고록입니다. 폼페이오가 2024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 육사를 나와서 장교 생활을 하다가 하버드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하원 의원이 되었다가 트럼프 눈에 들어서 2017년부터 한 1년여 미국 CIA 부장, 그 다음에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CIA 부장과 국무장관을 다 한 사람이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이 폼페이오 씨는 이 회고록에서 김정은과 만난 부분을 아주 흥미있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과 무슨 밀담을 나눴느냐. 이 김정은은 독재자인데, 독재자는 이런 고위 회담을 할 때는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특징입니다. 김정일도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일성이는 1972년에 이우락 정보부장을 평양에서 만났을 때 6.25 남침을 했다고 시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1968년에 박정희를 죽이기 위한 이른바 1.21 청와대 습격 사건도 우리가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김정일이는 2000년 그때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한국의 언론사 사장들이 갔더니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면서 민주화를 하더라도 무정부식 민주화는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독재자는 무슨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국내에서 보도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깜빡 속기 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야, 김정일이 또는 김정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이크 폼페이오 씨 같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씨가 들은 김정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재밌게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CIA 부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과 만났는데 김정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북한이 제일 주력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게 본심이냐? 폼페이오 씨는 자기가 김정은으로 들은 게 이게 본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폼페이오 CIA 부장이 김정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줄곧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행복해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정은이가 한참 웃더니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외치면서 테이블을 막 내리쳤답니다.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국인들이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중국이 한반도를, 이때는 남북한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반도를 티벳이나 신장처럼 그렇게 식민지로 속국으로 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했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히 은중유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했는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과소평가했다고 했습니다. 만나보니까 김정은이가 어떤 점에서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을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때 확인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씨는 이런 해석에 기초를 해가지고 회고록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심을 파악을 했다는 거죠. 김정은의 본심은 미국보다 중국을 더 두려워한다. 이게 제가 은중유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만 볼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거죠. 황장엽 선생 돌아가셨지만은 김일성 측근이었던 황장엽 선생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즉 2000년 6월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그 성격이 바뀌면은 통일된 이후에도 계속 있어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말한 평화유지군이 뭐냐?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대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하나의 균형자로 평화유지군으로 있는 것은 좋다 이런 말인데, 그 말 속에는 중국을 겨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주한미군이 있으면 좋겠다. 단 조건이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그 참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북한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본 우리 쪽 인사들 중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계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폼페이오는 고모부 장성택 등을 처형한 김정은을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피해 굶주린 징그러운 놈이라고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폼페이오 씨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폼페이오 씨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그 외교 정책에 맨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시진핑이 음침하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사악하더라도 재미가 있고 쾌활하기도 하지만은 시진핑은 죽은 눈을 하고 있다. 그는 억지로 꾸며내지 않는 미소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음흉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재량을 거의 주지 않는다. 북한 문제는 항상 중국 공산당과의 대리전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통제를 하는데 북한이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항상 중국 공산당과의 대리전이다.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김정은이나 요 앞에 김정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을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었다. 더구나 6.3과 접속하고 있는 중국이고, 중국이 기름을 대어주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송유관 파이프를 잠가버리면은 북한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김정은이 겉으로는 미국을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중국을 가장 경계한다. 이렇게 폼페이오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6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폼페이오는 깜짝 놀랐답니다. 김정은이가 키가 커졌더랍니다. 가봐보니까 구두를 높은 걸 아주 신었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김정은을 압박을 하면서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리틀 로켓맨은 영국의 엘튼 존의 노래 제목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 리틀 로켓맨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말하기를 로켓맨은 좋은데 리틀은 not okay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데 대해서 아주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된 데 대해서 폼페이오 씨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해제를 하면은 미국은 그 대가로 몇 개의 소규모 한국 투자 프로젝트를 허용해 주려고 했답니다. 2019년 6월 당시 판문점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깜짝 회담의 비화도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상당히 좀 성가신 존재로 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역사적 만남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게 직접 전화를 했고, 나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고 싶어 한다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씨는 문 대통령의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에게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서 사진을 찍었지만은 좀 들러리 서는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즉,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의 적인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멋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지. 그러나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문재인을 제껴버리자, 우리끼리 만나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전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 노딜에 의해서 김정은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좀 양보를 하도록 만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해가지고 문재인은 아무 가치가 없다. 미국과 바로 딜하면 되는데 자꾸 중간에 끼려고 한다. 이래서 그런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런 사단이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한국에 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하고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렇게 3자 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거 다 젖혀버리고 바로 김정은과 만났다 이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이나 통일 문제 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핵을 가진 김정은과 미국이 단판을 짓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꼴을 자초한 게 바로 문재인이었다는 이런 폭로입니다. 이 회고록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짜고 한국 대통령을 소외시켰다. 한국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폼페이오는 김정은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평화협정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 평화협정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문재인이가 밀어붙였는데 종전선언 조건도 안 되는데 종전했다. 즉 한국전이 끝났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켜 가지고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일종의 노예 근성적인 추진을 한 게 바로 마지막까지 퇴임하기 직전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제대로 되려면은 북한이 남침전쟁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국군포로 응유한 사람들을 돌려주고 이렇게 되어야 무슨 종전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종전선언 하자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그냥 팔아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박지원이라든지 문재인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게 합니다. 감사합니다.